많은 분들이 염증을 걱정하시죠. 염증은 그리 흔하게 생기는 건 아니지만 혹시라도 생긴다면 큰 변형을 겪게 돼서 문제가 좀 커지게 되죠. 안녕하세요. 기해성형외과 닥터눈 코익 정현희 원장입니다. 이번 영상은 코 수술에 자가늑연골이 꼭 필요한 경우인 사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요즘 들어서 자려한 코가 유행이면서 지지력이 높은 코 모양을 위해서 자가늑연골을 이용한 코성형을 많이들 알아보시고 또 많이 하는 추세인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은 그거 아세요? 기증늑연골과 같은 인공조직의 활용이 결과의 불확실성과 상대적으로 높은 빈도의 합병증 그리고 수술 실패로까지 이어지면서 변화된 추세일 뿐입니다. 사실은 이전에도 똑같았습니다. 다만 아는 사람만 알고 믿는 사람만 믿을 뿐. 성형외과 선생님들도 자가늑연골 술기가 부족한 분들의 경우 또는 환자분들이 굳이 기증늑연골을 원하시는 경우에 많이 사용하고 있었는데 아마 다들 잘 알고 계셨을 거예요. 알게 모르게 문제 사례가 많아지고 있고 이걸 기증늑연골만 가지고는 극복하기 어려운 게 현실이었죠. 그러다 보니 결국 제가 몇 년 전부터 늘 말해오던 대로 자가늑연골을 사용하기 위해서 새로 배우고 경험해보려는 성형외과 선생님들이 늘어나게 됐고 그리고 이걸 마케팅에 활용하는 병원들이 눈에 띄게 많아졌을 뿐이죠. 환자분 입장에서는 늑연골까지 떼어서 코 수술을 해야 한다는 것만으로도 상당히 부담스럽죠. 이런 고민을 가지고 계신 분들을 위해서 자가늑연골 코 수술의 장점이 뭐길래 대체 필요한지 그리고 자가늑연골이 꼭 필요한 분들은 어떤 분들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가늑연골은 갈비뼈와 복장뼈를 연결하는 연골 구조인데 7번 늑연골이 갈비통의 하단부 경계를 만들면서 마지막으로 복장뼈와 연결이 되고 8번 늑연골부터는 복장뼈와 연결되지 않고 갈비뼈 끄트머리에 떠있듯이 달려있는 경우가 많죠. 이렇게 하단부에서 채취하면 비교적 아주 안전하게 채취가 가능하기 때문에 제 경우에는 7번, 8번 연골을 채취하는 경우가 많고 기존 수술로 이미 사용된 경우에는 반대쪽 연골이나 6번 또는 9번 연골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럼 늑연골은 어떠한 장점이 있어서 자꾸 자가늑 이러면서 사용을 하는 걸까요? 첫 번째, 튼튼한 성질입니다. 연골의 성질 자체가 엄청 튼튼하죠. 게다가 살아있는 조직이기 때문에 생착되면 그 강도가 대부분 유지됩니다. 그에 반해서 기증늑연골과 같은 인공재료는 아무리 수술을 잘 해놔도 재료 상태에 따라서 지지 강도가 나쁜 경우도 있고 경과가 지나면서 조직이 약해지거나 흡수되는 경우를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코 수술에서 코끝 지지 구조를 얼마나 튼튼하게 만들어서 고정시키느냐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이러한 특성이 가장 중요한 장점인 것입니다. 지지 구조를 튼튼히 세운 코는 변형 등의 문제 가능성이나 수술 후에 발생할 수 있는 변수가 적습니다. 자가늑연골은 이러한 변수를 충분히 줄여서 안정적인 결과를 내어줄 수 있는 그런 재료죠. 두 번째, 충분한 조직의 양입니다. 일반적으로 8번 연골만으로도 양이 상당한 편이고 필요에 따라서 7번, 6번 연골까지 가면 필요한 연골의 양을 확보하지 못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충분한 재료 확보가 가능하다는 이야기는 충분한 재료를 바탕으로 목표 달성을 위해 이런저런 다양한 용도로 활용 가능하며 지지 구조도 충분한 양으로 만들면 그만큼 튼튼해지고 최근에는 또 귀족 수술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귀족 수술 역시도 실리콘을 사용하지 않고 늑연골로 수술이 가능하죠. 다른 재료들은 충분한 양이 나오지 않는 경우에는 목표를 낮춰야 되고 아니면 임시방편적으로 구조를 만들어서 억지로 높인다거나 인공재료를 쓰는 것밖에 선택지가 없습니다. 이런 경우 변형이나 수술 불만족과 같은 여러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는 얘기가 되죠. 세 번째, 연조직 재료의 동시 채취가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재수술하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피부가 얇거나 조직 변형이 동반돼서 연조직을 채취해서 사용해야 되는 경우가 많은 편입니다. 다른 연골 재료의 경우에는 연조직을 동시에 채취하기가 불가능해서 다른 부위에다가 또 다른 절개선을 만들어가면서 연조직을 추가 채취해야 되죠. 근데 늑연골을 채취하는 부위에서는 연골막, 여러 근막, 지방 등 다양한 연조직을 동시에 채취할 수가 있어요. 어떤 재료든 동일 절개선으로 모두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이죠. 네 번째, 자가조직이기 때문에 이물 반응과 같은 안 좋은 조직 반응이 적습니다. 많은 분들이 염증을 걱정하시죠. 염증은 그리 흔하게 생기는 건 아니지만 혹시라도 생긴다면 큰 변형을 겪게 돼서 문제가 좀 커지게 되죠. 물론 자가조직이라고 해서 염증이 발생하지 않는 건 아니지만 그 빈도가 인공조직에 비해서 훨씬 적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인공조직 사용 시에 이물 반응이 자가조직에서는 없기 때문에 장기 경과상으로도 더욱 유리하죠. 앞서 말씀드렸던 장점을 토대로 생각해보면 자가늑연골이 필요한 분이 어떤 분인지도 아마 쉽게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우선 비중격을
비중격을 채취해서 사용하는 것만으로는 비중격 지지 구조를 튼튼하게 만들기 어려운 분입니다. 비중격 자체가 작은 분들도 계시겠죠. 일반적으로 코수술하러 오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비중격 연골의 크기가 3cm 전후인 분들이 가장 많거든요. 생각하는 목표치에 따라서 약간은 다르겠지만 3cm를 넘어가고 4cm에까지 육박한다, 이러면 자가늘 연골 필요 없습니다. 하지만 3cm보다 적다, 그런데 목표가 좀 높은 편이다, 이러면 자가늑연골을 쓰는 게 좋죠. 그리고 비중격을 이미 이전 코 수술에서 사용한 분들도 계실 거고, 코 기능 수술을 받으셔서 비중격을 절제하거나 비중격이 손상된 경우도 계실 거예요. 이 경우에도 비중격이 사용 불가능하거나 양이 상당히 적어서 유경골을 사용하는 것이 좋겠죠. 두 번째로 코끝뿐만이 아니라 콧날개 교정, 귀족 수술, 연조직 교정, 비밸브 재건술 등의 다양한 부위에 대한 교정을 병행하는 경우에는 자가늑연골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수술을 동시에 진행하게 되면 그만큼 필요한 재료의 양이 많아지게 되기 때문에 이러한 재료를 한 번에 채취해서 사용할 수 있다면 그만큼 좋은 수술 결과를 낼 수 있는 게 당연하겠죠. 마지막으로 이전 수술에서 기증늑연골, 메쉬, 매드포어, 실리콘 이런 인공 조직을 사용한 뒤에 이물 반응이나 변형, 감염과 같은 합병증을 겪으신 분들의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는 기존의 정상 조직들이 아마 광범위하고 심각하게 손상되어 있는 상태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망가진 조직들을 재건하는 수술이 반드시 필요하겠고, 이를 위해선 재료를 충분히 확보하고 수술 들어가지 않으면 수술 중에 발생하는 수많은 변수들을 충분하게 대처할 수 없기 때문에 좋은 수술 결과를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본인의 코 상태가 좋지 않을수록 기본적으로 자가늑연골을 사용한 재수술을 계획하시는 것이 좀 더 안정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첫 수술 환자분이라도 본인이 가지고 있는 수술 목표가 상당히 높으신 분이거나 인공조직에 대한 불신 또는 인공조직의 사용으로 인한 이물 반응, 변형 등 변수에 대한 불안함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의 경우가 되겠습니다. 염려하고 계신 수술 불만족이나 이상 반응, 변형 가능성의 불안감을 평생토록 가지고 사신다는 건 심리적으로 좋지 않을 수가 있죠. 그래서 이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충분한 자가조직 재료를 가지고 수술을 계획하시는 것이 도움이 되며, 이 경우 자가늑연골을 사용하는 것이 그 방법이 될 수가 있겠죠. 전부터 늘 이야기해왔지만 인공조직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성형외과 의사가 모르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인공조직을 사용하는 초반에는 아직 장기 경과를 확인하고 그에 대한 대처를 위한 노력을 해보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문제점이 크게 드러나 보이지 않았을 뿐이죠. 저를 비롯한 재수술을 많이 하는 원장님의 경우에는 이미 그러한 문제들을 인지하고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었죠. 그래서 최근 자가늑연골 코 수술이 새롭게 각광받는 수술인 것처럼 여러 광고 매체를 통해서 보여지고 있지만, 사실 이는 오래전부터 이미 시작되어 있었고, 재수술에 숙련된 원장님들은 이미 자가늑연골을 활용한 다양한 케이스를 접하면서 수많은 경험을 쌓아놓은 상태입니다. 자가늑연골도 코 수술에서 활용 가능한 재료 중에 하나일 뿐이기 때문에 단점 역시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가늑연골이 모든 경우에 있어서 정답이 될 수는 없겠지만 환자분 상태에 따라서 최선의 답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이 자가늑연골이 필요한 경우에 해당이 된다면 과감하게 자가늑연골을 결정해서 재수술 가능성을 줄이고 최선의 결과를 얻으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와 비슷하게 비중격과 같은 자가조직이 충분한데도 자가늑연골을 사용하는 것은 과잉진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술전에 CT 촬영을 통해서 내부 구조도 확인하고 재수술에 숙련된 성형외과 전문의 선생님께 진료를 충분히 받으셔서 합리적인 선택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코 성형을 고민하시는 여러분들께 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도 힘든 재수술 케이스보다는 쉬운 재수술 케이스가 더 좋은데, 점점 심각한 문제를 겪고선 심한 재수술을 계획하시는 환자분들이 많아지는 것 같아서 그런 분들이 많이 줄었으면 하는 마음에 올바른 성형 지식을 많이 소문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DI 성형외과 닥터눈코익 정현희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